국가도 자살할 수가 있어요. 사람만 자살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자살합니다. 국가가 어떤 경우에 자살하느냐. 적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자살해요. 적은. 북한 농단 정권이 적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다. 북한군이 주적이 아니고 같은 민족 군대로서 우리의 친구다. 공산주의도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갈 수 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국가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연가시란 동물을 아세요? 연가시. 농촌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면 거기에 가느다란 실 같은 벌레들이 막 나옵니다. 그걸 철사벌레라고 그러죠. 또는 연가시, 요새 영화도 있었죠. 연가시라고 합니다. 이 연가시가 어떤 곤충이냐, 어떤 벌레냐 하면은, 연가시는 물에 들어가서야만 산란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동물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그게 가장 강하죠. 연가시는 기생충인데 사마귀 배 속에서 사마귀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삽니다. 근데 사마귀는 물을 싫어해요. 물을 두려워합니다. 연가시는 물속에 들어가야 산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가지고 사마귀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럼 물을 두려워하던 사마귀가 물을 찾아가서 물속으로 첨벙첨벙 투신 자살하듯이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연가시가 몸을 뚫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사마귀는 죽고 거기서 암수가 만나가지고 산란을 하죠. 바로 대한민국의 몸속에 연가시와 같은 존재가 들어왔어요. 그게 뭡니까? 신경전달 물질이죠. 신경전달 물질의 핵심은 뭐냐? 민족이란 말입니다. 민족이란 말. 민족이란 말을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먹이니까 한국 국민들이 북한도 김정은도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살자. 공산주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피하 분별 능력이 완전히 거꾸로 돼요. 그래서 사마귀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민족이란 이름의 신경 전달 물질에 집단적으로 지금 최면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나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정해집니다. 선거는 여론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여론은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에, 사실에 기반하는 여론이 있고 또 다른 여론은 선동된 여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여론이 바로 선동된 여론이죠. 거짓말에 선동된 여론이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선동에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수치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학력이 가장 높습니다. 80%가 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107입니다. 그런데 소가 넘어가는데도 1등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가 넘어가는데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0%입니다. 어른 중에서.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0%인가 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잘 속느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층에서 속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국민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정치적 선동에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한국 계층이 지식인들, 고학력층입니다. 고학력층. 이들을 저는 배운 무식자라고 불러요. 배운 무식자. 한국은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연가시에 세뇌당한 사마귀처럼 죽는 줄 모르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 물속이 뭘까요? 육지에 살아야 할 사마귀가 물속으로 뛰어든다? 물속은 뭐죠? 사회주의 경제체제, 공산주의,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 평등사회라고 하면서 사실은 독재를 하는 그런 체제, 그런 체제에 살고 싶다고 해서 투신한다? 그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겠죠.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벌 회장 아들이 가끔 자살했다는 뉴스 보지 않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영혼이 망가지면 자살합니다. 영혼이. 영혼이 망가지. 대한민국 영혼은 뭐냐? 헌법이고, 국가 정체성이고, 정통성입니다.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바꿔치기 하는 대남 사상 공작을 수십 년 동안 한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 안에 김일성 추종 세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헌법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약 먹고 해결되느냐?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수술할 때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매우 높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피를 흘리고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말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기념연설을 했는데 첫 문장이 뭐냐? 민주주의는 때로는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속기도 합니다.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계속 밀고 나가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은 문제를 노출시켜버리면은 해결의 방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토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자정 능력이 있다. 독재는 안 되죠. 독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망하게 되고 소련처럼 막강한 핵무력을 갖고 있다가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자멸해버리는, 이게 독재 국가의 강한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까 보신 대로 세계에서 20등 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가 뭐라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야당의 견제,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가 말살되지 않으면은 어쩌면 한국은 오늘날 당면한 핵 그리고 김일성 주의자의 도전으로부터 전쟁을 하지 않고 피를 보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글을 쓰고 말을 쓰고 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방관자적 국민이면은 소매치기 당하죠. 소매치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노릇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독재 국가는
독재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따라만 가면 되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주인된 입장에서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고 행동하고 교육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좀 약하다. 이런 점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생명의 위협이 닥쳐왔을 때는 생존투쟁 차원에서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싸우고 나옵니다. 6.25가 바로 그런 경우죠. 6.25 나기 전에 한국에 좌파들이 많았어요. 그걸 믿고 박헌영이는 남침하면은 서울만 함락시키면은 후방에서는 20만 명 되는 남노당이 다 일어난다. 남침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후방에서 동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모든 국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공산당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공산당 천지면 내가 죽겠다 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 대구 경북 지방에서는 소년병들까지 나와가지고 자원 입대하는 생존투쟁을 시작을 하니까 무서워서 공산당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존투쟁 차원의 결기가 일어나면 피를 보게 된다는 점이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언론 자유의 힘을 가지고 오늘 한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언론인 출신이 또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저의 희망입니다.